저는 유명인의 이혼에 대한 끊임없는 보도를 보여주는 터블로의 팬이 아니며 어페어즈는 흥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밋밋하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37세의 진어입니다. 현지에서 일주일에 2번 일하는 사람입니다. 카페의 내 남편 토니는 나보다 1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다. 우리에겐 아들이 하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네이스는 현재 반항기지만 공유는 별로 없지만 내 아들은 매일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다. 학문적이지만 나는 그의 노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돈으로 힘든 과거를 겪었고 그가 도박을 좋아했던 여자는 종종 밥을 먹으러 집에 오는 나쁜 날에 월급을 그 돈으로 썼습니다. 좋은 시절 그는 결혼 후 다른 여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곤 했고 놀랍게도 도박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아이는 곧 태어났고 나는 그가 괘씸했다고 생각했지만 변화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아버지가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원 300명 규모의 사장이셨고 회사 사장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없었던 오만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그는 생일마다 저녁마다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각각 직접 만든 케이크를 굽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30살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저를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고는 남편을 걱정해서 망가뜨렸습니다. 너무 예쁘고 방학 때 뿌듯했던 기억이 나지만 그 자존심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이어졌고 커가면서 엄마의 노출 옷이 부끄러워졌는데 엄마가 누구야라고 속삭이는 걸 듣고 말해주고 싶었어.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며칠 뒤에 집에 가려고 남편이 오늘은 나 혼자 간다고 해서 나도 간다고 했어. 왜 나도 갈까? 너희 엄마는 의논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말하지 말고 응 내가 가서 볼게. 그날 남편이 혼자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왜 남편이 돌아오는데 왜 안 오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만 가식적인 대답을 했다고. 어머님이 힘든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는다고 해서 남편이 어머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엄마가 기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 걱정이다. 남편은 방문할 때마다 감사의 표시로 새 시계를 사줬다거나 감사의 표시로 작업복을 사줬다며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들어봐. 당연하게도 이것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화가 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 아빠가 병원에 계시는데 뭐 하시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걱정도 되지만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런 선물은 받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내 엄마가 나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고집하는데 어쩔 수 없지. 춤에 쓰는 돈이 너 때문에 엄마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보답을 받으려고 걱정하는 척하는 걸까? 걱정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퇴근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제 기억에 선물을 받은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군요. 남편이요. 그 후로 부부로서의 대화가 중단된 어느 날 내가 아빠를 혼자 방문했을 때 토니가 최근에 당신을 방문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어머니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당신과 네이선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네요. 가끔 네이선이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여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비밀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비밀로 해주세요. 아빠가 오늘 퇴원해서 병원에 가는데 남편이 나를 힐끗 보더니 M이라고 대답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오늘은 아빠 퇴원일인데 쓸데없는 말다툼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기로 하고 병원으로 갔다. 아빠 방에 도착했는데 엄마는 어디에도 없군. 엄마는 아직 안 오셔서 퇴원을 하러 온다고 했어. 정말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분이 안 좋았어. 전화해볼게. 아니 괜찮아 집에 있을 거야. 아마도 내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집에 가자. 그리고 어머니를 찾을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이 집은 크죠? 집에 왔어요. 아직 와주세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엄마는 거기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 내의선이 방금 돌아왔거든요. 학원에서 엄마 물건 없어졌어. 당황 중이었어. 무슨 물건 없어졌어? 누구 물건? 아빠 당황한 아들을 달래고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 전화를 끊었어.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 아버지야.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 나는 너를 알았던 그 순간 쌓인 불안과 억눌린 감정에 무너져 울었다. 아버지는 내가 울지 않을 때까지 묵묵히 내 곁에 계셨다. 아버지는 친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된 후에도 매우 강한 분이셨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구와 같은 큰 물건은 아직 거기에 있었지만 몇 가지 물건은 없어진 보석, 은행카드,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돈도 없이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은 뭐든지 오늘 내의선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아빠는 왜 엄마를 찾지 않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엄마를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했는지, 그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도망갔고 엄마는 당신을 버렸어요. 예, 그 사람은 화났지 않나요? 슬프지 않습니까? 나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만 하지만 그녀가 제너를 낳았고 우리는 내의선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전과는 다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내 책임 눈물입니다.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잠시 표정이 흐려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사했고 어머니와 남편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아들이 혼자 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와이 여행으로 축하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자 우리 셋은 집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시고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어서 조용히 보내고 싶어두나 장례식장에서 다시는 듣지 못할 목소리가 지나 오랜만이야. 내 잃어버린 것이었어. 엄마와 남편이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나 봐요. 로아 잘 보이시네요. 아버님은 안타깝네요. 나이가 많으셨죠. 왜 오셨나요? 아내가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내지나 걱정이 됐나 봐요. 아버지를 사랑했지. 그렇지 않니? 괜찮아 난. 괜찮아. 여기까지 오신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남편을 휠체어에 버리고 남편을 데려간 어머니.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감히 여기에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상속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족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러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과 똑같아서 웃지 않으려고 황당무계한 부부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혼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모두 나와 내 아들에게 전달된다는 유효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변호사 상담하고 모든 일이 제대로 끝났으니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유언장에는 회사가 내 아들에게 물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가질 경우를 대비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잠깐만요. 우리는 아직 결혼했어요. 나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농담이시죠? 물론 그렇죠. 왜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변호사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계셨고 두 사람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니 아들이 부른 변호사가 서둘러 아들을 덮쳤어요. 절망적인 사건인 줄 알고 토니가 나에게 등을 돌렸는지 나는 혼잣말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토니 변호사한테 듣게 될 이혼 서류도 작성해줘. 그리고 훔친 금품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거야. 너희 둘 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만 다시는 우리를 보러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도 아버지는 유언장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해주신 변호사 덕분에 우리를 계속 보호해주셨습니다. 상속받을 줄 알았던 어머니는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센터에서 나날을 보냈다. 전 살던 집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 지금은 살고 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그래 내 어머니는 토니에게 극적으로 버림받았고 그가 떠나는 유일한 이유는 사치와 도박의 자유 때문에 그가 머물렀던 돈뿐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잃은 것은 비참한 일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어머니는 어리석었다. 자기를 그토록 아끼던 아버지를 소중히 여겼더라면 이런 일은 전혀 어리석지 않았을 것이고 전 남편은 회사를 떠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절박하게 일자리를 구하며 저축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주로 보상을 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좁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취업 면접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명예로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 둘은 이제 그만 나는 아직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자주 말한다. 이런 케이크를 줘요. 지금은 행복해요.